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찾아뵙습니다. 한의사 이영백입니다. 저번 시간을 이어서 오늘도 또 이 감염과 염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감염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발목을 뺐을 때 그때 조직 손상이 오면 이제 면역 세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염증의 증세라고 말씀드렸듯이 들으셨죠. 오늘은 감염인데, 감염은 이제 뭐 다들 이렇게 인펙션으로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 알고 있지만 그게 염증인지 감염인지 하는 그 의학적인 용어에서 헷갈리는 분도 있으시니까 오늘은 감염, 인펙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인펙션은 바이러스, 이번에 코비드 끝났잖아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 그 다음에 펑거스, 곰팡이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도 포함이 되죠. 요즘이야 뭐 기생충 크게 없지만 우리 어릴 때야 뭐 해충부터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파상풍 균도 균이니까 파상풍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감염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놀다가 못에 찔리고 하면 이제 그 쇠에 있는 그 파상풍 균 이제 이런 거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감염 인펙션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뭐 기생충 이런 것에 의한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손은 이 지문보다 이렇게 확 찍으면 지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병원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세균이 이 세균 덩어리입니다, 손에. 그래서 손 자주 씻어야 되는 이유가 이 아주 우리 몸에 좋은 병원체하고 나쁜 병원체가 같이 섞여 있는데 사실 뭐 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좋은 그 균들이 살아서 우리 몸에 유익한 활동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잘못 먹거나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안 좋으면 대장에도 나쁜 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몸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체랑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면역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주면 이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요. 우리가 면역이 좋으면 걔들과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균형의 관계지 우리가 몸이 깨끗해 가지고 전혀 세균 없이 사는 건 아닙니다. 항상 같이 있고 그래서 면역을 아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염증 이야기할 때도 면역 체계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감염 상태에서도 이 면역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제 감염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난 현상이 염증 증세랑은 많이 다르죠. 일단 차이가 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종기 같은 이런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다른 세균 뭐 예를 들어서 무좀균, 그 펑거스죠.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어서 고름이 나온다든지 부어서 이제 발갛게 되면서 같이 열이 나는 거는 염증과 굉장히 같은 입장이지만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염증 말고 한 가지 다른 특징이 고름 같은 게 나온다든지 어떤 이 물질이 형성돼서 나오잖아요. 2차 그 물질들이 사실 염증 섭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균 감염에 의한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고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감기를 할 때 우리 가래 나오는 것도 사실 부산물이죠. 그런 이제
그런 부산물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도 이렇게 감염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체의 침투에 의한 것, 어떤 경우는 병원체가 이미 우리 몸 안에 살고 있고 걔들을 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억제시켜줄 수 있는 면역이 잘 돼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병원체들이 번식을 하고 정식을 해서 우리 몸에 내부든 피부든 그런데 감염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감염에는 뭐니 해도 항생제죠. 네. 그럼 바이러스도 항생제가 해결하느냐? 아닙니다. 세균, 박테리아. 펑거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르죠. 무좀균을 잡을 때 항생제 가지고 잘 안 되죠. 그래서 무좀균들은 또 다르고, 세균에도 우리 미생물학 쪽에서 바라봤을 때 스텝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분류가 되죠. 양성, 음성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옛날에 한의학만 있던 시절에는 이 사람들이 그래 오래 못 살았잖아요. 50, 60, 요즘은 90을 넘어가는데 그 이유가 항생제의 개발입니다. 이 항생제가 만들어낸 엄청난 수명 연장이 획기적인 사실이라는 거 한번 상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균 감염에 있어서는 항생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생제만큼 잘 되는 한약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그런 정도의 한약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항생제만큼의 강력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한약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봤을 때 요즘같이 이렇게 기후가 자꾸 변화해서 날씨가 이렇게 자꾸 뜨거워지는 경우는 온열병이라 해가지고, 온열병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의학 쪽에서 이래 세균 감염 이런 것이 사실 그 온열병에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좀 더 늘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측면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항생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하지만 오늘은 그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는 항생제만큼 할 수 있는 놈이 없다. 그래서 항상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감염이다, 인펙션이 왔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으시기를 꼭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한의대 다닐 때 후배가 이제 와가지고 제가 인턴을 하고 있는데 와서 자기는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너무 심하게 와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한의대에 와서니 이제 한약하고 침으로 이 목감기를 놔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인턴 시간에 와서 침을 내가 나는 주겠는데 빨리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받아서 먹어라. 그랬더니 자기는 한약하고 침으로 해보겠다 해서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침을 놔주고 갔어요. 몇 개월 후에 학교에서 만났는데 너 그때 어떻게 되냐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항생제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한 세균 감염에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코비드 해보셨으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바이러스는 정말로 죽일 수 있는 그 약이 없습니다. 지금 HIV 그쪽에 바이러스 그 약이 있고요. 그 몇 개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은. 바이러스는 누가 하느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면역이 잘 관리될 수 있게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 줘야지 우리 몸이 그걸 견딜 수 있는 강한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게 떨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이러스는 이 항생제로 안 된다. 근데 항생제가 들어가면 우리가 항생제 복용을 하면 바이러스가 죽지는 않지만 그 기능 활동을 조금 이렇게 억제하는 경향은 있다고 제가 그 의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죽이지는 못해도 세균은 죽이죠. 처음에 페르실린이 나온 게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안 되고요.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먹으면 좀 억제는 된다. 활동이.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항생제를 먹어라. 그래 했을 때는 죽이지는 못하고 뭐 억제 정도니까 굳이 그 방법은 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2차 감염이 있긴 있죠. 감기 왔을 때 이제 바이러스가 정식을 하고 이러면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왔을 때는 항생제를 먹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뭐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감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죠. 자, 인펙션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항생제를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지 말이지. 그거는 색깔입니다. 색깔. 한의학에서 색깔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가 왔다.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스피트, 이 가래가 나오는데 가래가 하얗다. 콧물이 하얗다 할 때는 지금 우리 몸에서 점막에서 많이 분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병원체를 몰아잡기 위해서 그 점액들을 막 분비를 하는 상태예요. 그 피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요. 그 면역 체계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인펙션이 오고 나면은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면역 세포랑 병원체들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얘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이러다 보니 여기에 그 세균들 죽은 덩어리도 있고요. 이래 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노랗게 변합니다. 만일 기침을 했는데 가래가 노랗게 나온다. 콧물이 노래진다. 이거는 인펙션 상태입니다. 그때는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심해지면은 그린 컬러로 변하죠. 녹색으로 변해갑니다. 그거는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 점액이나 콧물이 희다, 가래가 희다 할 때는 아직 인펙션 상태가 아니구나. 빨리 약을 먹고 휴식을 잘 취해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아직까지는 항생제가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노래지기 시작한다. 인펙션. 이제부터는 세균이 나랑 싸우다가 이제 전쟁이 크게 벌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항생제 먹기 싫으면 이제 얼버나 이런 걸 가지고 좀 해보고 얼버 중에서 좀 그게 잘 되는 편이 있는 게 그 골든 실이라는 그 서양 약초가 있습니다. 그게 좀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재미나게 또 약초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노래진다. 일단 인펙션이 와서 뭔가 노래진다. 부어 있는 부위가 이렇게 노란 고름이 나온다. 이거는 항생제가 투여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색깔 노란색. 그러기서 가래가 조금 더 그린 컬러 쪽으로 넘어가네 하면은 이거는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린 컬러로 갔다가 노랗게 된다. 노란색이 자꾸 옅어진다. 그러면은 회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해지느냐, 노란색에서 청색으로 변하느냐, 청색에서 노란색으로 왔다가 흰색 쪽으로 가느냐. 그게 우리가 관찰을 할 부분이에요. 색깔이 진해진다. 악화되고 있구나. 색깔이 옅어지고 투명해지구나. 나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 이해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좀 줄죠. 이 악화된다 이러면 사람이 이제 저 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약을 먹었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지 하는데 자꾸 옅어지는데 하면 나아지고 있구나. 이제 좀 있으면은 약을 끊어도 되겠구나. 예. 근데 항생제는 처방된 대로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게 하얗게 변했다 하더라도. 예, 그래야 우리가 항생제의 내성이 좀 안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과 이제 이어서 감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염증과 감염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어로 이제 그 차이를 이야기하면 조직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문제는 염증, 병원체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는 감염이 있을 때 세균 감염은 항생제,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이면 인펙션, 감염. 그 다음에 염증일 때, 삐었을 때, 이럴 때 온진빌, 냉진빌. 냉진빌은 혈관 수축, 온진빌은 혈관 확장. 혈관 확장은 산소 영양 공급 추가, 회복 단계. 이렇게 제가 딱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아직도 미숙한 이 강의를 하고 또 특히 제가 부산 촌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상도 말도 좀 있고 구수하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구수한 경상도 말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레인시티 TV에서 좀 계속 잘 봐주시고 조회수 올려주시고, 그리고 시애틀에 이런 강의가 있는 거를 좀 널리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재미난 걸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